좋긴 하다 근데. 자, 286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요게 있는데 얘가 GX래요, GX. 요런 거는 그림 그려보면 진짜 쉽게 풀려야 되기는 합니다. 얘가 0이어야 되는 거네. 그치? 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절대값이 쓰여져 있으면은 절대값이 0보다, 얘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무조건 나눠주면 됩니다. 이거 부등식 클 때 당연한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잖아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다. 이런 소리네요. 그러면은 64 마플 그럼 fx는 요거네. 맞죠? 요까지.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넣어보면 액마 6, 액마 4라는 건 x 플러스 4라는 거는 얘가 0 이상이라는 때, 요럴 때. 요 때는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gx가 양수니까 EFX, 그냥 FX랑 똑같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해볼만 하지, 이거. 자, x-6, x 플러스 4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여지기 때문에 빵 되겠네. GX가 빵이에요, 그냥. 이해 가십니까, 이거? 자, 요거 이해되시는 분? 이해되시는가요? 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야, fx가 0 이상일 때는 fx가 요거잖아. 즉 6보다 크거나 마사보다 작을 때, 즉 gx 우리 gx 그래프를 그릴 거야. 6보다 크거나 마사보다 작을 때는 fx가 그려져. 즉 여기 원래 fx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치? fx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6보다 클 때나 마사보다 작을 때는 만 그려진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두 번째, 6과 마사 사이에서는 gx는 빵이에요. y는 0이란 말이야. 괜찮니? 이거? 존나 쉬운 것 같아요, 나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gx가. 그럼 gx가 0 이하일 때는 언제예요? y는 0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보다 작을 때, 이하일 때의 부등식에는 그럼 뭐가 돼요? 마사부터 6까지지. 이렇게. 이해됨? 맞죠?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6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봐봐요. fx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이제 모고에 많이 나오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외워야 된다. 어떻게 푸는지 외워야 된다. gx가 있고 gx가 없지. gx가 왜 있어 여기? 자, 3분의 fx 절대값 씌워줄게. 301번?
왜? 301번 맞지? 300. 그래? 301번 맞죠? 301번. 마이너스 fx. 요거다, 그치? 이게 mx-2라고 돼 있네요. 그쵸? 직선이네, 직선. 그치? 직선하고 이참수 나오면은 그림 먼저 떠올려 주세요. 알겠죠? 그림을 먼저 떠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요.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얘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봐야 돼요. 그쵸? 얘를 gx라고 놓겠습니다. gx. 이렇게. 얘를 gx라고 놓자. 그러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fx가 똑같이 써보시면 되는 거지. fx가 0 이상일 때 그때는 x제곱 얘 인수분해는 뭐냐냐? 4, 2, 마플 액마이 액풀사 액마이 액풀사가 0 이상일 때 맞죠? 자, 집중해. 자, 일어나.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0 이상일 때는 양수잖아요? 양수? 그러면 얘하고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0 이상일 땐 gx가 어떻게 그려지냐? 마이너스 3분의 2fx지. 맞니?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강호가 얼마 정도 이해가? 이해가 전혀 안 가? 이해가 가? 지호야 얼마 정도 이해가니? 다 됐어? 다현 얼마 정도 이해가 이거? 미나 이거 얼마 정도 이해가니? 괜찮은 것 같아? 제일은?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안 어렵지? 존나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표정이 존나 안 좋아서 그냥 원래 표정이 안 좋으신 거죠? f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원래 안 좋은 거지? 여러분 수학할 때 표정 진짜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거 왜 하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이때는 이때는 뭐야? f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fx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fx 되겠네? gx가 마이너스 3분의 4fx가 돼요. 짜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오른쪽, 여기다가 그리자, 여기다가. 자, 2하고 마사가 있고, 여기도 2하고 마사가 있으면 2와 마사가 기준이 되겠네. 자, 마사와 2. 근데, 마사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fx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거꾸로 그려지겠죠. 맞나요? 폭은 조금 더 좁아지고. 이해되니? 얘는요, 얘보다 폭이 어때? 조금 더 넓겠지. 원래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안 그려지고 요렇게만 그려지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마이너스 붙이면 거꾸로 바뀌니까. 근데 거기서 폭이 조금 더 좁아들죠. 얘는 폭이 그것보단 조금 더 넓지. 자, 요거까지 이해되시는 분. 1명, 2명, 3명, 4명. 아, 좋아. 이 정도면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보다 작을 때의 범위가 10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수계가 10개가 돼야 돼. 그럼 봐봐요. 얘는 뭔 뜻이에요? 이건 뭔 의미야? 기울기가 m이고 꼭지점이 무조건 2,0을 지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m이 양수라 그랬지.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거보다 위에일 때에, 위에일 때. 위에일 때에 x값의 범위가 요렇게 되겠네요. 맞죠?
M은 양수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정수가 10개라 그랬으면은, 자, 내가 정수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써보라 그랬죠? 2 포함해 1, 0,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 마7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네요? 맞죠? 마7까지 포함을 해야 돼. 그렇구나. 그럼 얘는 알파라고 두면 마7까지 일단 가능은 하지. 마7도 되죠. 마7도 되지. 근데 마7보다 조금 더 내려가도 돼요. 자, 얘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자, X가 이렇게 있고, 2 이렇게 돼 있고, 알파라고 두면 요게 마7까지, 그러니까 총 10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알파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7.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마7까지는 먹어야 되고, 마8까지는 먹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변형됐을 때는 요 범위 구하라고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잘 봐봐요. 이렇게가 마7인데, 마8이면은 조금 더 뒤로 가기는 할 거거든요, 이렇게. 맞죠? 마8까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M이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최소일 때는 언제예요?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여기 중에서. 기울기 최소일 때 언제야? 제일 누워 있어야지. 얘들아,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 기울기가. 이게 더 크지, 이게 더 작고. 더 누워 있어야지, 기울기라는 건데. 더 누워 있어야 되잖아. 그럼 파란색일 때가 제일 누워 있는 거예요. 맞죠? 얘보다 얘가 더 크죠? 얘보다도 얘가 더 크고. 최소값은 그럼 뭐가 돼? M의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즉, 뭐야? 여기가 7일 때가 M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맞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가 7이잖아요. 여기가 7. 마7이잖아요. 마7. 왜 저거 7이라고 그러지? 마7이잖아. 마7이면, 자, fx가 0 이상일 때 그림은 얘란 말이야. 이쪽에 있는 그림들은 얘는 fx가, 마이너스 3분의 2fx란 말이지. 그럼 이게 y 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f 마7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쵸? 여기는 f 마7이야. 마7 넣었다가. 르차이, 마7 르차이, 49. 마7 넣으면 마14, 마이너스 22. 27. 27이거든요, 여기 27. 마이너스 18 되네.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8이네. 이렇게. 맞나요? 그럼 m의 값은 몇이에요? m의 값의 최소는 요거와 요거 기울기가 되겠네. 그래서 2 플러스 7분의 18. 답은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요. 여기까지 그럼 마7까지 먹어야 되니까 마7하고 마8 사이가 돼야 되고 요 사이면 다 되는데 기울기가 최소일 때는 여기가 위로 갈수록 더 기울기가 낮아지죠.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형됐을 때는 이렇게 범위 물어보기도 하니까 범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해봐야 될 게 뭐냐면 303번이거든요. 303번. 자, 요것도 이제 답지는 완전 개 반티풀이어가지고 303번하고 그 다음에 303하고 314 두 개 한번 풀어보시지요. 이 그래프가 왜 마이너스 3분의 2fx예요? 이 과정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겠으니까 이게 이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 거. fx가 0 이상이라면 fx가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마사보다 작을 때. 네. 그치.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맞죠.
아까 그 뭐였죠? 이렇게 뭐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였죠? 아, 그게 286번인가? 그럴걸요? 286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나? 아, 여기 있다. 네네.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야 돼? 아,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좀. 그러니까, 요건 이제 fx가 0이하일 때는, 즉, 얘가 0이하일 때잖아요. 마사하고 6보다 작을 때. 그치? 그때는 fx가 그러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지. 그래서 없어지면 0 돼요. 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그래, 그거야. 그거. 민준이 그거야. 한번 가볼까, 이것도? 자, 303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푸는 거 보니까,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뭐, 변형돼서 문제 풀 때도 있겠지만, 이게, 자, 봐봐요. 이게 도대체 근데 그림 그리는 거랑 뭔 상관이지? 직선하고 이참수가 나오면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뭐고, 이것도 뭐, 정문화 평가니까 뭐 대진고 부교재도 들어가 있는 문제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샬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얘를 보면은 이제 원래 원본 풀이는 이거야.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변형됐을 때 이렇게밖에 못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일단은 요거 두 개를 막 같이 이제 판별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셔야죠. 너무 빡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처음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게 풀려요. 요거의 그래프를 먼저 개형을 파악해 보세요. 요거 두 개를 연립해 보는 거예요. 연립.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요거 내가 연립 한번 해볼게요. 연립 한번 해본 거지, 이렇게. 그러면 2x제곱에 마사 x에 2가 되고 이게 빵인가요? 그러면은 x-1제곱이 빵이거든요. 맞죠? 그럼 이거는 1에서 접한다는 소리예요, 두 개가. 되게 신기하네. 그럼 얘를 축방이 2분의 1이죠. 얘 축방이 2분의 1이거든요. 얘 축방이 2분의 1이에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얘 축방은 2분의 3이네. 1에서 접하래?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맞죠? 확실하게 깔끔하게 뭐가 나오나 이런 소리네. 이렇게 1. 그러면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 넣었을 때 4네. 1,4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mx 플러스 n이라는 거는 어디 있어요?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된다 이런 소리지. 딱 접하게. 맞지?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이게. 샤랄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얘는 y는 자 m 액마일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직선은 얘와 연립했을 때 두 개 중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얘가 조금 더 편하긴 하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샥. 4 없어지고 이렇게니? 그치? 판별식 0이어야 되잖아요. m 플러스 1제곱이 이게 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이렇게 m은 1입니다.
그래서 M1이기 때문에 N은 3이네요. 상수항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10.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하고 이참수가 나오면 이게 그 21번이라 되게 까다로운 문제였거든요. 킬러였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직선하고 이참수가 나왔을 때는. 자, 요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모고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14번입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아, 얘들아, 그리고 314번은 하시고 315번, 316번도 이게 뭐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316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316. 아, 이것도 뭐 그림을 무조건 그려보는 게 좋다. 킬러는 나 문제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질문이에요. 갑자기 N-1이지. 아,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네네. 네.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잘 나오죠. 오케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쭉 봤거든요.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담배 있는 사람, 담배 있는 사람. 너 담배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근데 그림으로, 그림으로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식으로 다 조지고 계셔가지고. 근데 식으로 조지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기억 맞았다고 한 사람. 야, 기억 맞았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물론 식으로도 한번 봐보자. 여러분들 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A가 3이면 얘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야, A가 3이야? 그럼 X-3 그냥 나눠버린 거예요. 그쵸?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나눠버린 다음에 이항해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알고 계시지? 자, 이건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거를 진짜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특히나 디귿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훨씬 편한데 이게 마3하고 3 아닌가요? 맞죠? 마3하고 3이에요. 근데 이제 이 kx-a는 뭐냐면 잠깐만, 이것까지 x 쳐버렸잖아. 진짜 큰일 났다. 2kx-a. 요거의 뜻을 생각해보면은 a 좌표를 지나고 2k가 기울기 아니겠니? 그럼 a가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가 3. a가 3이라면. 그럼 3,0을 지나면서 뭐 이런 직선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요 0 이하인 부분이 어떤 x보다 작다, 무조건 작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입반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 사입범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기억에서는 야, x가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봐봐.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딱 보면 그냥 그래프만 봐도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유남쌤?
이해되니? 여기서 뭔가 안 되니? 뭐 어떤 게 어렵니? 민준 얼마 정도 해가? 이거 진짜 획기적인 건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니야? 야,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5명 절반은 이해되고 절반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얘가 기울기고 얘가 어떤 점인데 3이라며 그럼 3,0 무조건 지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되든 쉬워서 아까 사이범위 나온다고. 이렇게 일직선인 범위가 나오는 게 얘는 지금 이렇게만 된 거잖아요. 맞지? 근데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또 x-는 그냥 막 나눠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괜찮니? 이해되나요? 자. 오케이. 야, 강호야, 얼마 정도 이해가?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사이범위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 사이범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꼭 저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니은 잠깐 봐보겠습니다. A가 5일 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가 5일 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x제곱 마이너스 9가 요거를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판별식 때려도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관점을 근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프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가 2kx-5잖아요. 여기가 5잖아. 그러면 얘보다 이하인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보단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아야지.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보다 이항해서 얘 일단 연립해서 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연립해가지고 얘보다 판별식을 써서 K 값을 구해보자. 판별식을 써보자. 이거 참 고역이야. 10K 빼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럼 접할 때가 뭐냐면 접할 때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접할 때 맞죠? 그래서 9, 1 만마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K가 5일 때 접하는 거. 그럼 이게 접할 때 이렇게 되겠네요. 좀 그래프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기준으로 접할 때는 여기도 됐다가 좀 이상한데? 이건 판별식 잠깐만 0 이하다? 그래 연립해서 뭐 한 거야? 0 이하면 되죠?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괜찮지? 미안해. 1부터 9까지가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1하고 9까지 답은 7이다.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프로 해석을 해봐도 편하다. 자, 디귿이 사실 그래프로 꼭 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이유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가 마3부터 3까지라고 돼 있는 거는 이 K x-A라는 직선이 어디 있다는 거냐면 요 위에 무조건 교점이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치? 이렇게 됐을 때도 당연히 해가 존재를 할 거고요. 맞죠? 마이너스 3부터 A가 마이너스 3부터 3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은 항상 존재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항상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하지? 자, 조금 더 봐볼게. 자, 이렇게 돼도 어때요? 존재하죠. 자, 얘가 이렇게 딱 접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접한다고. 이때도 존재하지.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여기 접한다고 해보자. 그때도 3이랑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존재하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뭐가 됐든 간에 얘보다 작은 부분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이렇게 돼 여기 접한다고 해보자. 여기 접해도 된다. 접한다고 해보자. 접한다고. 여기 접한다고. 얘하고 같은 부분 존재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네. 이렇게 돼도 존재하지. 아래인 부분이 존재해. 이렇게 돼도 아래인 부분 존재하고 이렇게 해도 아래인 부분 존재해. 다 존재하잖아. 이해되십니까 이거?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근데 존나 잘하는 건데? 좋았어.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이거 진짜 그래프로 푸는 거 혁명인데? 나만 느끼나, 그렇게? 진짜 신박한 건데, 이거. 다들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막 의문이 들 정도야. 에어컨 충전. 뭐라고? 에어컨 충전.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전국연합 평가에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316번인데, 자, 답지 보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답지 보면서 풀어보세요. 시작. 나 회의감이 들어, 강사로서. 너무 애들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유시안아, 이거 이해하고 있는 거 맞니? 죄책감이 들어. 내가 너희들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맞지? 야, 이거 존나 획기적인 거야, 근데. 나만 막 신나서 막 이러나? 아니야. 뭐, 안 신날 수도 있지. 수학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316번 답지 보고 한번 풀어보자. 답지 보고. 난 답지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하나도 안 가가지고. 진짜 답지가 이해가 하나도 안 가, 나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혹시 한번 봐볼까? 봐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답지대로 한번 풀어보자, 야. 답지대로 한번 풀어봐야지. 316번. 와, 씨. 이게 뭐야. F 더하기 베타를 K로 놓고 2베타를 K로 놓고 베타를 2분의 K로 놓는다. 와, 근데 이거 이렇게 풀면은 진짜 나 이렇게 풀어주면 너희들 다 나가겠다, 진짜. 왜 이렇게, 와, 씨, 봐라. 네. 자, 어때? 답지 좀 보셨나요? 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알겠지? 자, 여러분들 잘 봐봐. 그 시험장에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건 이걸 단순히 풀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성적이 나오려면 쉽고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푸는 걸 한번 봐보세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나왔고 이차함수가 나왔네. 그러면은 그림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그림부터 떠올려요. 우리가 전 여자친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 여자친구랑 전 남친구랑 어디 놀러 갔다가 헤어지면은 어디 가면은 그 사람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떠올리라는 거야. 직선하고 이차함수 나오면. 나라면 이렇게 푼다는 거야. fx가 이렇게 있네. 이차함수지. 최고창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야. 최고창 계수가 2분의 1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나처럼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최고창 계수가 2분의 1이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fx하고 내가 얘를 좀 이항시켜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y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래. 맞죠? 이렇게는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조건이 뭐냐면 f 베타가 베타래. 나 조건은 뭐냐면 fx는 베타 이상이래. 이것들을 해석해보자는 거죠. 그래프로서. 자, 그리고 이거일 때 f0이 알파 더하기 베타. 여러분, 이거는 외워서 푸는 거지 지금 즉흥으로는 못 풀어요. 원래 빡센 문제야. 이거 완전 킬러잖아. 원래 이거는 정답률 자체가 높지 않다고요. 정답률 한 3, 4% 나온다고. 자, 봐봐요. 자, 요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고. 요런 문제가.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요. 자, 나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이건 뭔 소리야? 베타라는 거는 x에다가 뭘 넣어도 x에다 뭘 넣어도 다 베타 이상이기 때문에 베타가 최소값이라는 소리예요. 괜찮죠? 즉 여기에 y값이 베타라는 소리지. x에다 뭘 넣어도 베타보다 이상이니까. 괜찮나요? 요거? 오케이. 자, 근데 fx는 베타, 베타를 성립을 한다는 거죠. y값 베타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 베타여야지. 이거는 해석 가능하지 않냐? 야, 베타가 최소값인데 베타가 뭐야? 베타, 베타겠네, 그러면. 베타, 베타. 이거 이해 가시죠? 좋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fx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이제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베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연립을 해주는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연립을 한다. 그때 두 교점 알파 베타가 나온대.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가 알파 아닐까요?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쵸? 자. 근데 이제 모르겠다, 나도. 장난이고요. 봐봐요. 여기 길이 몇이에요? 여기 길이 몇이야? 그치?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잘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딱 보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하고 여기가 반드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무조건 높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요 높이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와 여기 높이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자, 여기다가 알파 넣은 거와 알파를 넣으면 여기 y값 나오죠. 알파 넣으면. 거기다가 요 베타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높이 나오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해보자. 자, 알파 넣어봐. 자,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이게 뭐냐면 여기에 y값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타를 빼버린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그치?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깔끔하게 바뀌어요. 왜?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어차피 제곱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바꿔주자, 그냥. 그래요, 쉬우니까.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차피 알파 베타 다르니까 0은 아니겠네. 나눠주세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예요? 2예요. 짜란. 괜찮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인 거 이해 가시니?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요거 봐봐요. 0 넣어봐. 2분의 1 베타 제곱이야. 이렇게 되죠, 그치? 슥슥슥. 알파 더하기 베타 뭐 그대로 씁시다. 이렇게 씁시다. F알파는 몇이냐면 알파 줬다 넣으면 되죠.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샤랑. 나오지? 자, 지호에 일어나야 돼. 봐봐. 없어지죠? 이렇게. 맞지? 여기 몇이야? 4. 2분의 1하면 2. 좋았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네. 이렇게 되네.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다 베타니까 알파만 없으면 베타 구할 수 있거든요. 베타는 알파 더하기 2.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2야. 맞죠?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야. 여기다가 베타 마이너스 2 넣어줘. 베타 제곱은 왜 뭐 이상한데?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맞죠? 맞겠지 뭐. 알파는 2베타. 오케이, 2베타.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이제 끝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베타 제곱은 4베타. 베타는
4부터 0까지가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타라는 거는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알파 베타는. 자, 베타가 4야? 가능하죠. 베타가 3도 가능해. 왜? 베타가 4일 때 알파는 2니까. 베타가 3일 때 알파는 1이니까. 맞죠? 근데 베타가 2면 안 되죠. 알파가 빵 돼버리니까. 될 수 있는 거 2개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해서 직접 넣어보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F6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F6을 내가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6을 한번 넣어볼게. 2분의 1, 6,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되겠지. 맞나요? 그치? 자, 베타가 4일 때 3마일 때밖에 안 되죠? 자, 그럼 베타가 4일 때 4일 때 2. 베타가 4일 때 2, 4일 때 4. 6. 베타가 3일 때 2분의 9 더하기 3 2분의 15 맞나요? 그치? 2개 곱하면 몇이에요? 45가 답입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완전 킬러 문제인데 이해는 잘 되시죠? 그쵸? 안 되나?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잘 되시네? 그치? 안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답지대로 풀면 진짜 큰일 나요. 난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거 보고, 요거를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쭉쭉쭉 나와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진도 끝입니다. 네. 보고 또 많이 풀어봤고,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주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